1975년 영화 조스가 개봉한 이래로 사람들은 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샤워를 하다가 백상아리의 머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동네 수영장에서 상어와 마주치는 걸 두려워하기도 해요. 물론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무서운 상어 이야기도 있죠. 상어는 보트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를 침몰시키진 않아요. 상어의 크기와 배의 크기에 따라 다르죠. 오늘은 바다에서 가장 큰 포식자인 상어에 대한 사실과 신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953년이었습니다. 전형적인 7월의 어느 날 아침, 두 명의 어부가 여느 때처럼 바닷가재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케이프 브레튼 섬 앞바다로 하얀 몸통을 가진 도리를 타고 나갔어요. 마침 랍스터 제철이었기 때문에 바다에는 여러 척의 도리가 물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리를 바다에 띄우자마자 커다란 등 지느러미 한 마리가 배를 쫓아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상어가 보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들은 항구에서 그들의 흰 도리를 타고 나갔고 상어는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의 배만 혼자 있을 때 상어가 전속력으로 배를 향해 돌진해 배 바닥에 18cm 구멍을 냈어요. 보트는 뒤집혔고 두 사람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두 사람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헤엄쳐서 멀리 사라졌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도리는 보통 5에서 7m 길이의 작고 부서지기 쉬운 배예요. 그렇다면 상어가 도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얼마나 오래 있어야 했을까요? 글쎄요, 보트를 바다에서 인양하자마자 연구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어의 이빨 중 하나가 선체에 박혀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이 치아를 분석한 하버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치아는 무게가 약 544kg에 달하는 4m짜리 백상아리의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매우 흥미로워하는 한 가지는 백상아리가 배에 탄 사람보다는 배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백상아리가 도리가 흰색이기 때문에 도리를 따라다녔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큰 흰색 포유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상어가 공격한 배는 도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상어는 비열하고 사악해서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탁한 물과 딱딱한 물질 때문에 무생물을 평소에 점심 메뉴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대중문화에서 배운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조스에서는 주인공 상어가 배를 들이받으면서 범고래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는 장면이 나옵니다. 범고래는 나무 판자로 만든 노바스코샤 스타일의 어선이었어요. 큰 배는 아니었기 때문에 백상아리가 이 배를 들이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스 버스터즈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해요. 최대 속도로 헤엄치는 대왕고래가 중형 어선을 들이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일부 황소상어나 백상아리는 카약이나 소형보트 같은 작은 선박을 뒤집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어가 바다 포유류로 착각하고 첫물림을 하기 전에 살짝 건드리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과학자도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동물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에요. 비영리 과학연구단체인 상어연구위원회에서는 무생물에 대한 상어의 공격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겼으며 이 질문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덧 부표와 풍선부표 가방과 같은 물체에 대한 공격이 여러 차례 관찰됐어요. 이 웹사이트에는 보트에 대한 2건의 유명한 공격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59년에 발생했으며 상어가 보트 선체에 이빨을 남겼습니다. 나중에 연구원들은 이 이빨을 4m짜리 백상아리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989년에 발생한 또 다른 공격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백상아리가 배 주위를 돌다가 전속력으로 배를 향해 헤엄쳐 와서는 배를 여러 번 쳤다고 해요. 물론 상어의 공격과 조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보트가 아니에요. 바로 서퍼들이죠. 우리가 아는 한 서퍼는 상어의 관점에서 보면 흔들리는 거대한 물개처럼 보입니다. 상어연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세기 동안 북미 서부 해안에서 서퍼들이 상어에게 공격당한 사례는 41건에 달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상어를 그렇게 무서워해야 할까요? 이 장엄한 바다 생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상어 종류를 몇 마리나 말할 수 있나요? 4마리, 8마리, 10마리? 바다에는 500여 종의 상어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상어는 사람 손만한 작은 종부터 최대 12m 길이의 대형 종까지 다양해요. 가장 큰 상어종은 사실 백상아리가 아니라 고래상어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대한 메갈로돈에 비하면 작은 크기예요. 약 2천만 년 전에 살았던 이 고대 생물은 상상할 수 없는 18m의 길이를 가졌는데 그에 비하면 버스 두세 대를 나란히 세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저라면 메갈로돈이 출몰하는 바닷물에서 수영을 하라고 해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상어가 매우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어의 몸은 속도를 위해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상어는 인간처럼 뼈 골격이 아닌 연골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고 초고속으로 헤엄칠 수 있습니다. 각 상어종은 필요한 영양분에 따라 사냥을 해요. 따라서 평균 1m까지 자라는 상어종은 물고기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크게 자란 상어는 바다사자나 바다표범과 같은 더 큰 바다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일부 상어종은 일생 동안 3만 개가 넘는 이빨을 잃기도 합니다. 턱에 정해진 개수의 이빨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과는 달리 상어는 이빨의 개수가 무한대로 늘어나요. 하지만 먹이에 쉽게 걸리기 때문에 이빨을 쉽게 잃을 수 있죠. 또한 상어는 여러 줄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백상아리의 턱에는 최대 7줄의 이빨이 있고 그 길이는 15cm 이상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바다를 돌아다니는 가장 무서운 상어종인 백상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레이를 소개할게요. 레이는 성인 백상아리입니다. 하루에 최대 80km까지 헤엄칠 수 있기 때문에 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지방이 필요하죠. 레이의 재밌는 점은 사냥을 위해 턱을 벌릴 때 눈이 머리와 함께 뒤로 굴러가서 먹이를 먹을 때 시야가 가려진다는 점이에요. 이 녀석은 물이 흐리고 수중 가시성이 낮을 때를 좋아합니다. 먹이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러한 조건은 이들이 맛있는 바다표범을 잡기 쉽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우연히 지나가는 배를 점심으로 착각해 사람을 놀라게 할 수도 있어요. 일부 할리우드 영화는 상어를 초능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하는 걸 좋아해요. 상어가 선천적으로 잔인하지는 않지만 한 종의 상어는 기괴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위험한 상어 중 하나인 귀상어는 일종의 육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안에는 로렌지니의 앰플레라는 전기 수용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을 통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의 전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상어의 사냥 능력을 한 차원 높여주죠. 상어는 전자기장을 감지해서 모래 속에 숨어있는 먹잇감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상어가 균형 잡힌 생태계에 산다면 미지의 생명체를 공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동물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어가 무작위로 배를 물어뜯을 때는 조금만 참아줘야 할지도 모르겠네요.